요번에 계엄 선포 이후에 많은 중도층 또는 중립으로 계시던 분들 또는 정치에 무관심한 분들이 많이 유입됐어요. 그래서 문재인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너무 많은 인물들이 들어와 있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부드럽게 이렇게 넣었습니다. 하나하나 좀 설명드릴게요. 이 이재명과 사법카르텔과 대장동 그다음에 선관위 이게 다 이어져 있는 겁니다.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게 빨간색 화살표가 보수 진영 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의 반격이고 이 파란색이 민주당의 커넥션입니다. 이거 다 제가 정리한 겁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죠. 선관위 커넥션부터 봅시다. 문재인이가 당선될 때에 드루킹 여론조작으로 당선된 거 아시죠?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7만 6천 개 기사에 8,840만 건의 공감수를 조작했습니다. 김경수가 드루킹이랑 공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조작이 새로운 말이 아니고요. 이미 당선된 대통령이 문재인이가 여론조작에 힘입어서 당선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재인이한테 오랫동안 후원을 하던 김을재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양통신에. 이 금양통신이 윈즈라고 하는 자회사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자회사 윈즈가 선관위의 시스템 보안 관리를 해왔습니다. 비밀번호 12345. 보안 점수 31.5점.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조혜주라고 하는 선관위원, 문재인이가 2020년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선관위원으로 조혜주를 꽂아 넣었거든요. 조혜주는 노무현 당선될 때부터 선관위에 있던 사람이고 전자개표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문재인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을 선관위원으로 앉혔단 말이에요. 문재인이가. 이거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기 사람을 선관위원으로 넣었다라는 거지. 근데 내려오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 자리에 남아있으라고 했어요. 문재인이가. 자기 부담스럽다고 선관위에 들어갔다 나오겠다고 했거든요. 근데도 계속 있으라 했어요. 왜 31.5점이 나온지 아시겠죠? 보안 점수가. 그리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정부 기관들이 다 해킹당했대. 북한한테. 그래서 보안 점검 받으라고 작년에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선관위 입장은 우리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선관위가 버틴 거예요. 니는 뭔데 버티는데 임마. 그래서 감사원이 감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채용 비리가 1,200건이 터지니까 음막 여론이 안 좋으니까 뭐를 살포시 연 거지. 그래서 국정원이 딱 보안 점검을 해보니까 그마저도 서버에 5%밖에 공개 안 했어. 뭘 북한이 해킹 흔적이 없어 지금. 5%밖에 공개 안 했으면서. 국정원이 그 다음에 해킹 툴을 83개를 몰래 신고 나왔는데도 그건 모르잖아 당신들. 윈즈한테 보안 점검을 다 맡겨놓으니까 이러지. 그 다음에 문재인이가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을 하고 김명수 체제에서 대법관들이 하나둘씩 추가가 됩니다. 조재현이, 노정희, 노태악, 권순일, 아까 제가 초반에 다 말씀드렸죠. 조재현, 경남 양산을 재검표 현장, 연수을 재검표 현장에서 전부 다 증거 채택 안 해주고 전자개표기 채택 안 해주고 통합선거인명부 원본 없는데도 증서에 안 써주고 투표지 이미지 원본도 없는데도 그냥 넘어가고 노정희, 소쿠리 사태, 노태악, 투표 관리관 도장이 없어도 유효표다. 권순일, 이재명한테 무죄 주고 대장동에 고문으로 들어가. 이 사람이 2020년 총선 때 중앙선관위원장이었어요. 이게 우연 같아요? 우연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중앙선관위원장이었던 인간이 이재명한테 무죄를 주고 대장동에 고문으로 들어가서 고문료를 받아 처먹었다고? 이 사이에 김만배라는 자가 있는 거고. 이거는 음모론이 아니니까 국회에서 녹취록이 틀어졌다니까? 이화영이가 무섭다 했잖아요. 여인 이화영이가 김성태가 사법 로비를 위해서 돈을 냈다. 근데 그게 권순일인지 다른 법관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이 연결고리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검경을 욕을 하는 거예요. 이 사냥개들아, 수사 대상은 여기 있다니까? 그 다음에 이재명이 항복판에 있습니다. 이재명이 오른판인 김민석이는 이 종북주사파의 일당인 김민웅이의 친동생이고 사전투표 31.3%를 맞춘 인간이야. 이렇게 사건이 진행되어 온 겁니다. 이게 2017년 문재인 대통령부터 2022년까지의 일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무지하게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대북송군도 있었는데 0.7%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기고 나서 보니까 이게 다 보였던 거야. 보이니까 야 이거 대북송군 이거 때려잡아야 되고 선관이 굉장히 심각하네. 얘네들이 뭐냐 이거 연결고리고. 그래서 대통령이 한 보안업체한테 몰아줬다라는 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다 아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그래서 국정원이 중간에 보안점검을 해보니까 이거 뭐 심각한 게 있습니다. 보고를 받았겠지. 감사원이 치고 들어가 보니까 채용비리가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대북송금 수사가 들어갔어요. 검찰이. 이화영이가 같이 대북송을 했거든요. 김정은한테 김성태 회장이 돈 쏘고 이화영이가 중간에서 실무자 역할을 하고 이재명이 방북을 시도를 했거든. 그러니까 유죄가 뜨면은 이재명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중앙지검장 탄핵해야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어떤 사건들을 공소유지라고 했냐면은 이재명 관련된 사건들을 다 공소유지라고 있고 그 다음에 김정숙과 문재인 비리들을 다 수사하고 있어요 중앙지검이. 그러니까 탄핵 걸어야지.
중앙지검장 임무 정지가 됐잖아. 업무 정지가 됐잖아요. 감사원장이 뭐 하고 있었어요? 문재인 비리 캐고 있었거든요. 최근까지. 근데 감사원장을 탄핵 걸었어. 감사원장 다음에 2번 순위가 누구냐면은 문재인이 꽂아놓고 도망간 감사위원회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업무 대행하고 있어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엔드게임에 어떻게 오게 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군데로 한국판 기득권 썩은 카르텔의 심장부를 정조준해가지고 여러 갈래로 공격을 한 거예요. 국정원, 감사원, 검찰을 통해서. 국정원이 캐낸 거는 뭔가 엄청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선관위. 그 다음에 감사원, 검찰을 통해서 문재인, 이재명 수사 핵심으로 들어가서 대북송금이랑 태양광 비리랑 김정숙 비리.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얘네들이 중앙지검장, 감사원장 탄핵을 걸어버리고 대법관 임명을 안 해버린 거야. 왜? 아예 업무 복귀를 못하도록. 그래서 대통령이 보니까 야 이거 한 방에 척결할 수 있는 방법 없냐. 작년에 이미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갔다 온 다음에 방첩사가 부정선거를 수사할 수 있도록 개정령을 바꿨죠. 작년에 이미. 그래서 오랫동안 빌드해온 이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김정은한테 한 방 매긴 게 뭐냐면은 지금 이재명, 문재인, 선관위만 때린 게 아니고 김정은도 핵심으로 때린 게 뭐냐면 아 대통령 진짜 끝까지 가는 사람인 것 같아. 이 선관위랑 이재명 또는 사법 카르텔, 부정선거 카르텔, 대장동 카르텔이 우리나라의 최악의 카르텔이거든요. 근데 김정은이도 이게 다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왜? 김정은한테 충성하는 민노총의 간부들 최근에 간첩죄로 1심 선고받았잖아요. 민노총도 조합원 숫자를 22만 명 줄였어. 공격해서. 김정은도 공격한 게 뭐냐면 자유통일하겠다고 했어요. 이번에 8.15 선언에서 나 자유통일하겠다. 미국,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윤석열의 자유통일 지지한다고 성명서 냈어요. 이거 김정은한테 사형 선고거든요. 그 다음에 북한의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선포했어요. 탈북자의 날 제정하면서. 이거는 김정은한테 전쟁 선포한 거거든요. 그리고 대북 확성기 계속 틀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김정은의 심장도 딱 정조준해. 민노총도 정조준해. 선관위도 정조준해. 이재명, 문재인 정조준해.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갖고 있는 카드는 뭐냐면은 줄타랙밖에 없는 거야.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대로 가면은 밀릴 것 같으니까 후방으로 들어가서 너네의 모든 비리 같은 걸 한 방에 터트려 주겠다. 그거를 담화문에서 계엄 선포해서 힌트를 딱 주고 마지막 싸움에 돌입을 한 겁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사건이 진행돼 왔다는 거 아시고 우리 기자분들 제발 보도를 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말한 것 중에 팩트가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팩트예요. 이미 나와 있는 뉴스를 종합을 한 거라고.